자, 교재 133페이지에 제3절 부동산 시장의 균형 되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 시장의 균형에서는 단기 시장과 장기 시장이 있는데, 단기 시장에서는 이때 단기 시장, 그 다음에 장기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 단기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가격 왜곡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이죠. 수급의 불일치 때문에 이게 가격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초과 이윤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때 왜 수요 공급이 일치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자, 오늘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아파트 수요가 1000세대가 발생했다라고 합시다. 가정을. 자, 그러면 오늘 당장 아파트 1000세대 오늘 당장 공급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자, 부지를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게 1개월 걸릴지, 5개월 걸릴지, 6개월, 1년 걸릴지 모르죠. 자, 그럼 부지 확보하는데 시간 걸립니다. 또 아파트마다 올리는데도 공사하는데도 시간 걸리죠. 몇 년 걸리죠. 그러니까 수요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공급이마다 바로 이렇게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것을 우리가 그래서 수요 공급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이유들 중에 하나가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버리죠. 가용 생산 요소, 생산 요소, 이 생산 요소가 제약되어 있다. 즉, 토지, 노동력, 자본 등을 확보하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해서마다 토지가 필요하고 돈, 자본이 또 필요하고 공장 설비도 필요하고 또 그다음에 노동도 필요하죠. 노동력도 필요하죠. 사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는 단계는 제약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과 수요가 와버린다면 초과 유인이 발생한다. 자, 그럼 이러한 초과 유인을 갖다가 장기죠. 장기는 이제 수요 공급이죠. 수요 공급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이제는 장기적으로 가용 생산 요소죠. 생산 요소의 제약입니다. 제약이 이제 완화됩니다. 근데 부지도 확보하고 돈도 확보하고 노동력도 확보해서 이제 공사를 해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때 가격이 이제 또 가격이 균형을 유지를 하게 되고 또 결과 초과 이윤이 소멸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즉, 단기 시장은 수급의 불균형 때문에 가격 왜곡이 발생해서 초과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요 공급이 균형을 찾게 되면서 균형 가격을 형성하게 되고 결과 초과 요인은 소멸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단기 시장이죠. 단기 시장을 분석하는 것은 단기에는 결국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재량 분석이죠. 그래서 단기 시장은 시장은 재량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장기 시장만 이때 가용 생산 요소가 제약이 완화되기 때문에 즉 신규 공급이 들어온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신규 공급이다 하는 소리가 유량 개념이죠. 그래서 장기 시장은 유량 분석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내용과 함께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왔느냐면은 뭐 단기 시장이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가용 손상 요소가 제약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량 분석을 한다 이런 겁니다. 장기 시장은 뭐 이것 때문에 가용 생산 요소 제약이 완화된다. 그래서 유량 분석한다. 결론은 우리가 단기 시장은 저량 분석, 그다음에 장기는 뭐다? 유량 분석. 단기 시장은 가용 생산 요소가 제약되어 있다. 가격 요격이 발생한다. 초과원이 생긴다. 장기 시장은 가용 생산 요소 제약이 완화된다. 그래서 균형을 찾을 수 있다. 초과 요인을 손을낸다. 이런 것들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 되겠다.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133에서 135페이지가 그래프 있죠. 그래프 같은 건 우리가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 단지 하나 우리가 할 것은 뭐다? 그래프상으로 할 것은 그냥 이것만. 부동산에서 장기 공급이죠. 예, 장기 공급 곡선은 뭐다? 곡선은 되게 부동산 자체가 비용 증가입니다. 그래서 비용 증가 산업이기 때문에 장기 공급 곡선은 뭐다? 우상향. 그래서 오른쪽 위로 향한다. 우상향으로 간다. 비용 증가 시 자 부동산 공급 부동산은 뭐다? 부동산업은 비용 증가 되게 물론 뭐 기술의 진보 등에 따라서 비용 감소가 될 수도 있지만 대개는 일반적으로 비용 증가 산업이기 때문에 결과 장기 공급곡선은 뭐다? 우상향이다라고 하는 거 되겠습니까? 우상향.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건 뭐 그래프 그리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5페이지가 그래서 이제 그 133에서 135페이지까지는 뭐다?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거 외에는 절대로 출제가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신경 안 써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5페이지에 효율적 시장과 할당 효율적 시장 되겠습니다. 자, 135에 있는 그 효율적 시장이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때 기본 개념이죠. 기본 개념만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5페이지 맨 아래쪽에 뭐다? 01의 효율적 시장의 가설 갈로 1번의 개념을 보시면은 그냥 쭉 한번 언더라인 해 보시죠. 그래서 효율적 시장 가설이란 원래 주식시장에서 자 출발했는데 결국 부동산 시장에도 적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일단 그게 아니구나. 자, 136페이지 갑니다. 예, 136페이지에 효율성 의미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36페이지에 02 효율적 시장의 유형이 있죠. 자, 요게 중요합니다. 자, 136페이지 효율적 시장의 유형 거기에다가는 별표 3개를 하시고 별표 3개. 자, 그래서 그 아래 보니까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인데 뭐 결국 여기서는 1번, 1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효율적 시장이다 할 때 효율적 시장이다라고 할 때 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하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효율적인 시장이다라고 하는 개념. 동그라미 1번 언더라인.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말한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효율적 시장의 정의. 자, 어떤 정보가 뭐다? 시장에, 어떤 정보가 공표가 되었을 때 그 정보가 뭐다? 아주 신속히 그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그러한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다라고 말하고, 자, 얼마나 지체 없이 반영되는가 하는 그 정도로 우리가 시장의 효율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효율적 시장은 뭐다? 정보가 신속히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신속히 반영되느냐? 그게 뭐다? 우리가 시장의 효율성이다라고 말하고, 결국 이 시장의 효율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결과적으로 정보의 효율성이다라고 이렇게 말한다. 됐습니까? 이거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다? 정의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 이때 자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2016년도이지만 이렇게 합시다. 삼성전자의 2015년도 4사분기 영업실적을 갖다가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그 발표하는 그 시점,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삼성전자가 2015년 4사분기죠. 4사분기 영업실적을 2016년, 아직까지 안 됐지만 날짜가 2016년 1월 20일자에 발표한다. 라고 하면 뭐다? 그냥 바로
1월 20일자에 뭐다 시장 가치에 반영이 되느냐? 그건 아니죠. 자, 이런 이야기죠. 자, 이건 참고 그냥 자, 2015년 4사분기 4사분기에 삼성전자, S전자의 반영합 실적 갖다가 뭐 그래서 그래서 그 발표 날짜가 이제 자, 이가 이제 이것이 2016년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2016년 1월 20일이다. 오늘 날짜가 2016년 오늘 날짜가 이제 뭐 9일쯤 한 10일쯤 됩니까? 예. 자, 저렇다 치고 예. 자, 삼성전자의 4사분기 영업실적 갖다가 영업실적을 1월 20일자로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공표를 하기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다? 당연히 뭐다? 영업실적이 좋으면 뭐다?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갈 것이고, 영업실적이 떨어졌으면은 뭐다? 실적이 뭐다? 이렇게 같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뭐다? 떨어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1월 20일자에 삼성전자 측에서 영업실적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날짜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변동되느냐? 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언제? 이때. 그때 전문가들은 뭐다? 예측할 때죠. 이때 공식적인 발표는 1월 20일자인데 1월 10일경에 뭐다? 전문가들이 삼성전자의 2015년 4사분기 영업실적을 예측한 시점이 1월 10일이다. 요 예측한 시점에서 뭐다? 삼성전자의 가치 변동, 주가가 변동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동그라미 2번이죠. 자, 2번 언더라인. 효율적 시장은 대상 부동산의 미래 수익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면은 그 순간 바로 시장 가치가 변동되는 시장을 말한다. 그래서 미래 수익이 실제로 변동되는 시점에서 시장 가치가 변동되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수익의 변동이 예측되는 시점에서 시장 가치가 변동한다. 이게 효율적 시장이다. 자, 삼성전자의 영업실적이 공표되는 날짜에 삼성전자 주가가 변동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서 예측되는 그 순간에 뭐다? 주가가 변동되는 것이다. 이것이 효율적 시장이다. 그렇죠? 주식하시는 분들 전부 다 알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파마는 그냥 있죠. 예, 효율적 시장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주장을 한 사람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파마라는 사람 그렇게 시험에서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너무 나쁜 것은 없죠. 예. 그러면은 정보의 효율성이죠. 자, 이러한 정보의 효율성에 근거해서 효율적 시장의 유형이죠. 이 효율적 시장의 유형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약성 지금 하는 거 중요합니다. 예, 약성 효율적 시장. 그다음에 준강성 효율적 시장. 그다음에 강성 효율적 시장. 그래서 파마가 이러한 세 가지 효율적 시장의 유형으로 구분했다. 그 구분의 기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했다? 바로 정보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해서 약성, 준강성, 강성 효율적 시장으로 구분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우리가 반영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 정보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이 내용들을 쭉 136페이지로부터 137페이지까지 쭉 설명하는 내용들이죠. 그 내용들을 137페이지 하단부의 핵심 체크 표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표를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을 읽고서 표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 말이구나 하고 충분히 이해만 하면 됩니다. 자, 약성효율적 시장 과거 정보죠. 그래서 과거 정보가 이미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약성효율적 시장이다라고 파마가 그렇게 정의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 정보입니다.
과거 정보로부터는 뭐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 과거 정보를 토대로 기업의 가치, 시장 가치 또는 우리가 주가 또는 뭐다 대상 부동산의 시장 가치를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과거 정보를 토대로 시장 가치를 분석하는 것은 어떤 분석이다? 기술적 분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초과 요인이죠. 그래서 초과 요인이 있느냐 없느냐, 또 정상 요인은 존재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구분해야 됩니다. 자, 과거 정보는 뭐다? 이미 지나온 과거이기 때문에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아는 것이죠. 즉, 그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과거에 공표된 정보는 누구든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과거 정보로부터 어떤 누구도 초과 요인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상적 이유는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보로부터 얻는 초과 요인은 뭐다? 나는 알고 다른 사람이 모를 때 나는 초과 요인을 얻을 수 있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뭐다? 초과 요인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 정보로부터는 초과 요인을 획득할 수가 없다. 그러한 시장이 약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러한 말 한마디 한마디죠. 과거 정보, 현재 미래가 있는데 과거.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과거 정보로부터 초과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한마디 한마디가 대단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뭐다? 현재 정보죠. 현재 정보가 신속 정확히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파마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정보죠. 현재 정보. 그래서 과거 정보가 아니라 현재 정보. 그러한 현재 정보를 토대로 기업의 시장 가치, 대상 부동산의 시장 가치를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다라고 말합니다. 되겠습니까? 어떤 분석이다? 기본적 분석이다. 과거 정보를 토대로 시장 가치를 분석하는 것은 뭐다? 기술적 분석이다. 이거 무조건 구분해야 됩니다. 기술적 분석이다, 기본적 분석이다, 무조건 구분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또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뭐다? 시점상 현재죠. 현재는 뭐다? 과거를 포함하죠. 그래서 과거 정보도 포함을 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현재니까 당연히 뭐다? 오늘은 어제를 오늘은 뭐다? 오늘에서 뭐다? 어제 일어난 일을 압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점상 현재는 과거를 포함하죠. 마찬가지 뭐다? 이 준강성에서 뭐다? 과거 정보를 토대로 기술적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뭐다? 이것이 초과요인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정보를 토대로 기본적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초과요인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 이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뭐다? 현재 정보가 공표되는 정보가 신속 정확히 시장 가치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정보가 신속 정확히 시장 가치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어떤 누구도 초과요인을 얻지 못한다. 그런 시장을 파마는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물론 이럴 때 뭐다? 정상적 이유는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고, 되겠죠? 예, 그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라는 것은 뭐다? 과거, 현재, 미래. 자, 이 모든 정보들이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보들이 이미 뭐다? 또 반영됩니다. 이미 모두가 반영된 그런 상태죠. 따라서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됐습니다. 정보보다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없다. 분석할 필요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다 반영됐으니까. 초과요인보다 누릴 수 없습니다. 물론 정상요인은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기본적 유형입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틀에 근거해서 하나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예. 자, 요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 정의들이죠. 정의들인데, 이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가
시장 가치에 이미 반영되었다. 그러면 과거는 반영되었지만 뭐다? 자, 만약에 현재 정보나 아직까지 공표되지 않은 미래 정보가 현재 정보나 미래 정보가 이 시장에서 시장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성혈적 시장에서 과거 정보를 토대로 기술적 분석을 하더라도 초과 요인을 얻을 수 없으나 그러나 현재 정보와 미래 정보로부터 뭐다? 초과 요인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 약성혈적 시장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냥 대표적으로 이렇게 되었다 칩시다. 과거에 이제 이런 일들이 가끔씩 일어났던 것이죠. 자, 과거 일인데, 자, 2006년도에, 자, 그냥, 예를 들었습니다. 예. 김포 신도시를 개발하겠다. 신도시 개발을 갖다가, 공표를 했습니다. 그냥 예를 들었으면 뭐, 날짜는 모르겠고, 예. 날짜는 모르겠는데, 그냥, 오늘 날짜, 12월, 이때, 10일 날, 10일, 오전 12시에 공표했다. 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뭐다? 그거 공표 이전에, 김포, 신도시 개발 예정 지역에서는 전부 다 논이다. 논인데, 평당 가격이 10만원 밖에 안 되었다. 그냥 이렇게 가정합시다. 근데, 딱 12시에 공표되자, 평당 가격이 뭐다? 이때, 500원은 뭐다? 껑충 뛰었다는 것입니다. 몇 시에? 12시에 껑충 뛰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자, 2006년 12월 11일 오전 12시, 김포 신도시 개발에 대한 공표를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러면 이것은 뭐다? 현재 정보죠, 현재 정보. 그래서 이 정보를, 12시에 이 사실을 공표하자, 12시에 찾아가, 김포 지역에 땅을 매입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이미 뭐다? 땅값은 오르기 이전 상태다, 오른 상태다. 오른 상태가 되겠지만. 그렇죠? 그게 뭐다? 현재 정보. 그런 시장 뭐다? 그런 시장 뭐다?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 되어버린 거죠. 신속 정확히 12시에 공표하자 12시에 평당 500이 된 겁니다. 몇 시에? 12시에. 지체 없이. 현재 정보가 지체 없이 시장 가치에 반영돼 버리죠. 그런 시장 어떤 시장이다? 준강성 효율적 시장. 현재 정보가 신속 정확히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 원래 어떤 시장? 준강성 효율적 시장. 자, 그런데 갔는데 누군가가 다른 어떤 누구에서 가보니까 이거 뭐 평당 500이다. 또 그런데 을이 딱 갔는데 보니까 뭐다? 평당 10만 원에 샀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지 뭐. 그렇죠. 12시 1분에 갔는데 12시 갔는데 갑은 평당 500이고 을은 평당 10만 원에 샀습니다. 될 수 있죠, 그렇게. 그럼 이 사람보다 평당 10만 원 사가지고 평당 500에 50배 남기고 파는 거지 뭐. 뭡니까? 초과요인, 현재 정보로부터 초과요인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병은 이 지역이 신도시로 개발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병은 뭐다? 이때 10월 20일에 평당 10만 원에 매입을 하고 있었다. 평당 10월 20일에 평당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은 2006년 10월 20일은 뭐다? 10월 20일은 20일에서 2006년 12월 10일은 뭡니까? 미래지 미래. 그러니까 10월 달에 이미 뭐다? 12월 달에 공표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미래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평당 10만 원에 샀습니다. 그래서 공표하자마자 평당 500에 팔았다는 것이죠. 당연히 뭐다? 그게 미래 정보지. 이런 것으로부터는 뭐다?
초과이윤을 누릴 수 있다. 자, 마찬가지 중강성 혈적 시장 미래 정보죠. 예. 자, 미래 정보의 미래. 누군가가 그 회사 또는 그 대상 부동산의 미래 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다. 중요한 정보를 갖다. 그러면 그 미래 정보로부터 뭐다? 미래 정보로부터 누군가가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기본적인 내용으로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약성에서는 뭐다? 현재나 미래 정보로부터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준강성에서는 미래의 정보로부터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똑같은 경우가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 것들이 기본적 내용들이다. 그래서 물론 정상적 이윤은 뭐다? 모든 시장에서 다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과연 부동산 시장이죠. 부동산 시장은 어디까지 나타나는 수를 보느냐 하나 문제입니다. 그게 준강성 효율적 시장까지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이거는 뭐 출제되어 있죠. 예. 부동산 시장은 대개 준강성까지 준강성 효율적 시장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뭐다? 약성 효율적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되겠습니까? 어디까지? 준강성 효율적 시장까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됐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38페이지 가서 할당 효율적 시장이 있습니다. 자, 이게 있는 뭐다?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이런 이야기죠. 자, 자본이 뭐다? 자본이 효율적으로 할당되는 시장을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본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시장. 할당은 뭐다? 배분하다. 이런 말이겠죠. 자본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시장을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됐죠? 예. 자,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 뭐다? 자본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시장을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138페이지 갈로 1번 개념을 보시면은 동그란 1번은 조금 전에 그런 이야기죠. 예. 언더라인 할당 효율적 시장은 자본시장에서 자본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할당되는 시장을 말한다. 즉 어느 누구도 기회비용보다 싼 값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경우에 자본은 효율적으로 할당된다. 쭉 계속해서 언더라인. 즉 동그라미 2번도 언더라인. 정보 비용이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뭐다? 자본이 효율적으로 할당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지만은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 경쟁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계속해서 언더라인 중요합니다. 그러나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해서 완전 경쟁 시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보 비용과 초과이윤이 갖게 된다면은 불완전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도 언더라인. 쭉 언더라인 1, 2, 3, 4번 다 중요합니다. 예. 불완전 경쟁 시장도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서 기회비용이 동일하다면은 그 불완전 경쟁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라고 하는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에서는 우리가 이제 좀 말이 어려워도 별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 여기에 A 시장이 있습니다. A 투자는 할까요? 그냥 A 시장이다. 또 그다음에 여기에 B 투자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또 시장에는 뭐다? 이러한 자본, 그냥 돈이 있습니다. 투자자가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A 투자 내 기대 수익이죠. A 투자 내 기대 수익이 A 투자 내 기대 수익입니다. 예, 기대 수익이 15%고 B 투자 내 기대 수익이 뭐다? 10%가 되었습니다. 투자에 따른 모든 위험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전제를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시중 자본들이죠. 자본들은 뭡니까? 당연히 뭐다? 기대 수익이 높은 A 투자로 다 흘러서 갑니다. 당연히 누구도 B에는 투자를 하지
않게 되겠죠. 이게 정상적이죠. 이게 합리적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뭐다? 이 경우에 기회 비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 수익 10%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기회 비용입니다. 기회 비용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뭐 일상생활에서도 가끔씩 뭐 자주는 아니지만은 가끔씩 쓰게 되는 용어죠. 자, 그러한 기회 비용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자, 뒤에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 투자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투자론에서 아마 제가 기회 비용을 갖다가 쭉 참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어딘가에 죄송합니다. 예. 기회 비용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참고해서 그리고 이게 설명드릴까요? 근데 그래도 이제 책을 아마 정리를 제가 이거 안 보이네. 예. 301페이지입니다. 예, 301페이지자. 여러 필기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합니다. 예. 교재 301페이지. 301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요 교재 기회에서 요 교재 이제 301페이지에 있습니다. 기회병 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좀 편하게 공부하시라고 해놨습니다. 자, 기회병보다 뭐 포기하는 현재 시점이죠. 포기하는 현재 시점에서 그 포기되는 것들 중에서 가장 큰 값 또는 최선의 값, 최고의 값을 우리가 기회비용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갑시다. 예. 네. 자, 내가 오늘 아침에 뭐 출근을 할 때 택시를 탈까? 뭐 택시비 그냥 4,000원 합시다. 예, 예를 들어서. 예. 그 다음에 버스 탈까? 뭐 버스비 뭐다? 1,200원 합시다. 전철 탈까? 전철비 뭐다? 1,400원 합시다. 자, 택시비 뭐다? 4,000원. 그 다음에 버스값 1,200원. 전철값 1,400원.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나는 뭐다? 버스 탔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다? 포기된 게 뭐였습니까? 택시를 포기했고 전철을 포기했죠. 그러면 택시 값은 얼마? 4,000원. 전철 값은 얼마? 1,400원. 그거 중에서 큰 값이 뭡니까? 4,000원짜리지 뭐. 기회비용이 4,000원이 되는 거죠. 그럼 나는 뭐다? 1,200원짜리, 이건 비용이죠, 비용. 당연히 뭐다? 비용이 적은 게 낫죠. 그렇죠? 수익은 큰 걸 선택하고 비용은 적은 걸 선택해야지. 그래서 뭐다? 최선의 값. 포기된 것들 중에서 최선의 값이다 하고 또는 최고값.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수익은 많은 거, 비용도 큰 거. 그러다가 수익은 많은 거 선택하고 비용은 적은 거 선택하고. 그렇죠? 그게 합리적이죠. 그래서 선택 결과 최소 비용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다? 선택을 잘 한 것이죠. 택시 비용은 4,000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싼 비용을 갖다가 포기하고 싼 버스를 탄 것이 뭐다? 합리적 선택을 한 거다. 그래서 기회비용은 정답이다 해서 기회비용은 뭐다?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우리 시험에서는 출제가 안 되는 내용들이죠. 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까처럼 뭐다? 오늘 버스 탈까? 택시 탈까? 전철 탈까? 이 고민하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마다 동시에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자, 버스 타고 가면서 전철 탈 수 없죠. 또 택시도 못 타죠. 양다리 다리 걸치고 타고 다닐 겁니까? 안 되지, 그게. 그 이야기가 뭐냐니까 사람마다 동시에 여러 개를 갖다가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니까 포기되는 것들이 있겠죠. 하나를 선택된 나머지를 뺀 나머지를 다 포기하는 것들이죠. 그 포기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값, 최선의 값, 수익은 큰 거, 수익은 보다 큰 걸 선택했고 비용은 작은 걸 선택하겠죠. 그래서 포기되는 것 중에서 최선의 값, 최고의 값을 우리가 기회비용이다. 그럼 이런 기회비용은 뭐다? 실제로 지불한 비용이 아니다. 아니지. 택시값 지불 안 했죠. 내가 버스값 1,200원 지불했지. 기회비용은 실제로 지불한 비용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냥 비용이 아니고 기회비용 이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 지불한 비용이 아닙니다. 그럼 이게 뭐다? 언제 뜻하냐? 예, 합리적 판단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 그 판단의 기준으로 씁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회비용에 동그라미 6번에 있죠. 기회비용은
합리적 의사결정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택을 얼마나 잘 했느냐, 그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봅시다. 예. 알겠시죠? 그래서, 자, 15, 이거는 수익이죠. 15% 있고, 이 수익은 10%입니다. 그럼 당연히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A를 선택해야지. 포기되는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건 여러 개 있는가, 물론 C안, D안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거는 현재 하나밖에 없으니까 기회비용보다 10%죠. 그럼 내가 수익 15%를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회비용은 10%죠. 선택 잘했다, 못했다? 잘한 거지, 그렇죠? 잘한 거죠. 이러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기회비용의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시중 자본들은 결국 모든 자본들은 A 투자에 다 몰립니다. B 투자에 돈이 안 가겠죠. 이렇게 되면 자본은 효율적으로 할당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효율적이라는 것은 A도 가고 B도 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한쪽으로 다 쏠려버립니다. 이건 우리가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죠.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것이 이제 돼서 수익이 10%로 떨어졌다라고 칩시다. B도 이제 10%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여전히 A를 선택하려다. B를 포기하고, 예. 이 경우도 기회비용 얼마다? 10%입니다. 그런데 선택되어진 수익도 얼마입니까? 10%입니다. 자, 반대로 A를 선택하고, B를 선택하고 A를 포기했습니다. 이 경우도 기회비용 얼마입니까? 포기된 대가 얼마입니까? 10%죠. 자, 이렇게 된다면 아니, A를 선택하고 B를 포기하더라도 기회비용 10%. 또, B를 선택하고 A를 포기하더라도 기회비용은 10%입니다. 결국 뭡니까?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수익은 똑같죠. 그러면 돈은 뭡니까? 자본은 A로도 갈 거고 B로도 가겠죠. 골고루 배분됩니다. 그런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그러니까 A를 택하고 B를 포기할 때 기회비용 얼마? 10%. 반대로 B를 택하고 A를 포기할 때도 기회비용 얼마? 10%. 자, 값이 이렇게 했고 을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값과 을의 기회비용은 같다, 다르다? 같다. 그러니까 자본은 효율적으로 할당 배분된다. 그래서 잠깐 다시 이제 우리 교재로 들어와서 138페이지에 아까 개념의 동그라미 3번, 4번 볼까요? 4번.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기회비용이 동일하다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거? 예. 갑의 기회비용도 10%, 을의 기회비용도 10%. 보니까 골고루 자본은 흘러가죠. 그렇죠? 예, 그런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도 할당 효율적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정리를 하자면은 이런 것이죠. 자, 할당 효율적 시장은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강성 효율적 시장도 할당 효율적이죠. 자, 완전 경쟁, 이것은 우리가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입니다. 마찬가지 강성 효율적, 앞에서 했던 강성 효율적 시장, 파마가 이야기했던 강성 효율적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다. 되겠죠? 예, 초과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완전 경쟁이죠. 불완전 경쟁, 예. 불완전 경쟁입니다. 경쟁 시장은 즉 예컨대 부동산 시장이다.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불완전 경쟁 시장은 이때 기본적으로 초과윤이 존재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얻게 될 초과이윤이 자, 정보비용이죠. 정보비용과 같게 된다면은 초과이익은 100만 원이다. 정보비용도 100만 원이다. 그럼 남는 게 없다. 없죠. 남는 게 없으니까 뭐다? 투기한다 안 한다. 이렇게 갖게 돼, 초과이윤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투기의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얻게 될 초과이윤이 모두 정보비용으로 들어간다. 아까 뭡니까? 김포시역의 신도시 개발에 대한 정보가 있겠죠. 정보 획득 비용이 뭐다? 평당 500이다. 그러니까 내가 팔았을 때 초과이윤이 뭐다? 평당 300만 원을 벌 수 있다. 뭐라고 하는데 그 정보 비용도 뭐다? 그냥 내가 알게 되는 거 아니죠. 어떤 누군가로부터 뭐다? 정보를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정보 획득 비용이 평당 뭐다? 400이다. 그러니까 얻게 될 초과이윤과 그 다음에 정보 비용과 같다. 그럼 뭐다? 남는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다? 그렇게 되면 뭐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다? 이렇게 된다면 뭐다? 예, 부동산 투기죠. 부동산 투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하겠습니다. 왜 남는 게 없는데? 뭐 때문에 합니까? 안 하죠, 이때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부동산 투기를 하는 이유가 뭐다?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투기 이유가 뭐다? 이거지 뭐.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다? 부동산 시장을 할당 효율적 시장으로 만들어 준다면은 투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 남는 거 없는데 덤으로 남는 게 없다는 것이 초과이윤이죠. 정상적 이윤을 넘어서는 어떤 이윤도 없다. 그럼 뭐다? 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 투기의 이유죠. 부동산 투기 이유가 뭐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 경쟁이라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이고 그 투기를 막고자 그렇다면은 부동산 시장을 할당 효율적 시장으로 만들어준다면은 투기를 막을 수 있다. 그 조건이 이 조건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이야기를 밑에 갈로 2번 아래에서 쭉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9페이지에 쭉 읽게 됩니다. 그 위에까지 138페이지 아래 갈로 2번 부동산 시장과 할당 효율적 시장 동그라미 1번 다음 139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3번 다 읽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갈로 3번 부동산 투기 현상과 할당 효율상에서 예, 동그라미 1번 있죠. 그래서 예, 동그라미 2번 또 언더라인. 부동산 시장의 투기 현상은 시장 자체의 불안전성보다도 할당 효율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 있죠. 그것을 갖다가 구분해서 알고 써야 되겠다. 자,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